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특수용접 용접기능사 문제풀이 32회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스 용접에 있어 납땜호 용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납땜에서요, 가번 청정한 금속면에 산화가 잘 이루어진다. 산화가 잘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틀리고요. 나번 전기장 납땜에 사용되는 것은 부도체입니다. 부도체는 아니죠, 그죠? 전기가 통해야 되니까요. 요거도 이제 도체라 해야 되겠고요. 답은 용제의 유효 온도 범위와 납땜 온도가 일치한다. 자, 요것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정답이고요. 납땜 후 표면 장력과 차이를 만들고 모재와 친화력이 낮을 것이 아니고 높아야 되겠죠. 높아야지 용접이 잘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미거 용접의 용접 이행 형태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이란 이렇게 됐는데요. 자, 가번부터 볼까요? 용접 이행에서는 단락형 이행, 스프레이 이행, 입상 이행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입상 이행이다. 자, 이거는 아니고요. 스프레이형이 가장 많겠죠, 그죠? 나번 스프레이 이행은 저전압 저전류에서 알곤가스를 사용하는 경합금 용접에 주로한다. 뭐 저전류 저전압이 아니고요. 그리고 알곤가스도 아니고요. 그래서 알곤가스는 맞네요. 맞고 경합금 합금에 나타난다. 요거가 이제 틀린 내용이고요. 답은요. 입상 이행은 와이어보다 큰 용접으로 용융되어 이행하고 주로 CO2 가스를 사용할 때 나타난다. 요것이 이제 맞는 말이 돼요. 입상은 이제 크기가 좀 큰 거죠. 그래서 답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 일반적으로 다공성의 원인이 되는 가스가 아닌 것은 했는데요. 다공성이란 것은 공기 구멍이 많이 생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가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소죠. 산소와 기본적으로 봐서 3번입니다. 다음 중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요, 일반적으로 다공성의 원인이 되는 가스가 아닌 것이라 됐어요. 가장 이 원인이 되는 가스가 뭐냐면 수소가스가 되겠어요. 수소하고 뭐 일산화탄소 이런 가스가 가장 많고요. 여기에서는 수소, 일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은 되겠고요. 산소가 아닌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요. 다음 중 CO2 가스 아크 용접 결함에 있어서 기공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것. 기공 발생의 원인이라 이렇게 됐죠. 답은 뭐죠? TB 마모되어 있다. TB 마모된다 해서 이 기공, 뭐 앞에 나왔던 이런 거죠. 수소라든지 뭐 질소 이런 가스가 차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가번이 이제 원인이 아닙니다. 용접 부위가 지저분하다든지 CO2 가스 유량이 부족하다든지 노즐과 모재의 거리가 너무 길 때 이런 경우는 기공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입니다. 연소의 3요소 했는데 가연몰 산소 점합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외워두십시오.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용접 비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 절감 요소에 틀린 거, 비용 절감 효과하고 관계없는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대기 시간의 최대가 아니겠죠, 그죠? 최소로 해야 되겠죠, 차라리, 그죠? 대기 시간의 최소화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티거 용접 토치는 공냉식과 수냉식으로 분류됩니다. 가볍고 취급이 용이한 공냉식 토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몇 암페어까지를 이제 공냉식이라 하느냐 이런 말인데요. 보통 200암페어입니다. 요즘에 들어와서는 300, 350까지도 공냉식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준은 200A가 되겠습니다. 8번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용접 작업에 있어 가용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어요. 옳은 거. 가용접 시요. 본용접보다 높은 온도로 예열을 한다. 꼭 높은 온도로 예열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개선 홈 내의 가접부는 백피칭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이것이 맞는 말이죠. 홈 내의 가접부는
백비층으로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답이고요. 가서 비추는 주로 복권 끝에 한다. 끝에 하면 안 되겠고요. 4번에 용접봉은 본용접 작업 시에 사용하는 것보다 두꺼운 것이 아니고 얇은 거죠. 가는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작업에서 볼 수가 없는 거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X형입니다. X형 염이 없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용접용 보안면허 일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용접면 보안면입니다. 가번 복사일에 노출될 수 있는 금속 부분은 단열 처리를 해야 된다. 이는 맞고요. 착용자와 접촉하는 보안면은 모든 부분에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재질을 한다. 이게 맞겠고요. 다음은 용접면 보안면의 내부 표면은 유광 처리하고 보안면 내부에는 일정량 이상의 빛이 들어오도록 한다. 요 유광 처리도 안 되고요. 무광이죠. 그 다음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번이 틀린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머지드 아크 용접에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서 이제 틀린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소결용 용제는 용융 용제에 비해서 용제 소비량이 적다. 자, 이거는 맞는 것이고요. 용융용 용제는 거친 입자에 거칠수록 높은 전류에 한다. 높은 전류가 아니고 낮은 전류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결용에는 페로실리콘, 페로망간에 의해서 탈산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용제는 용접부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아크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스 용접 작업에 관한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번 아스테른 병 주변에서 흡연하지 않는다. 맞죠? 호수에 누수를 씌우면 비눗물을 사용한다. 맞죠? 산소 및 아스테린 병 등 빈병은 섞어서 보관. 섞으면 안 돼요. 따로따로 보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답번이 틀린 것이고요. 용접 시 토치의 끝을 긁어서 오물을 털자. 긁으면 안 되겠죠. 티크리너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죠. 다음 중 전기 저항 용접에 있어서 맥동 점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라번이 맞습니다. 모재 두께가 다른 경우 전극 가열을 피하기 위하여 사이클 단위를 몇 번이고 전류를 단속하여 용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맥동 점용접은 이렇게 해서 요것만 기억하세요. 14번입니다. 다음 중 제품별 논해 및 국부 플리머 유지 온도와 시간이 올바르게 된 거 이렇게 했는데요. 자, 갑은 보죠. 탄소광 주광 폼에서요. 625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 판두께 25mm에 대해서 1시간. 자, 요것이 맞는 것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티거 용접에서 교류 전원을 사용 시 모재가 마이너스 극이 될 때 모재 표면의 수분, 산화물 등의 불순물로 인하여 전자 방출 및 전류 흐름이 어렵고 텅스텐 전극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경우에 전자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등 2차 전류가 불평등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어떤 현상이라 하느냐? 이것은 전극의 정류 현상이라 합니다. 이런 것은 전극의 정류 현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갈로 안에 가장 적합한 내용은 이렇게 했는데요.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은 용융 용접의 일종으로 와이어와 용융 슬래그 사이에 뭐뭐를 이용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통전된 전류의 저항열이 되겠어요. 통전된 전류의 저항열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특수한 용접 방법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스 절단 작업의 주의사항으로 이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절단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를 사용한다. 맞고요. 절단 진행 중에 시선을 절단면을 떠나서는 안 된다. 맞죠? 답은 호수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해진 꼬임 상태로 한다. 꼬임 상태로 한다. 이게 틀리겠죠. 그죠? 네, 꼬이지 않고 펴 있어야 되겠죠? 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CO2 아크 용접 시 박판어 아크 전압 산출 공식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0.04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라번에 0.04 곱하기 I 플러스 15.5 플러스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0.04 나오는 것이 CO2의 이제 박판전압 공식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요. 다음 중 방사선 투과 검사에 대해서 이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방사선 투과 검사요. 내부 결함 검출에 응하다 맞죠? 검사 결과를 필름으로 영구히 교육할 수 있다. 맞습니다. 라미네이션 및 미세한 표면 검출도 한다. 자, 표면은 할 수 없어요. 여기처럼 내부죠. 내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답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용접 결함에 있어서 치수상 결함을 해야 한다. 치수상 결함, 이제 변형이라겠죠? 변형이 바로 치수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상 결함이죠. 오버레 기공 언더컷 하는 것은. 자, 21번이죠. 볼트나 한봉 등을 강판이나 행강에 직접 용접한다. 요것을 스터드 용접이라 했습니다. 스터드 용접. 볼트 한 방을 강판에 용접한다. 스터드 용접. 이건 자동 용접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용접 부의 검사 방법에 있어서 비파괴 시험으로 비더 외관, 언더컷, 오버랩, 용입 불량 뭐 이런 것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외관 검사 이렇게 했죠. 외관 검사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가우싱, 결합 부위 제거, 절단 및 구멍 뚫기 등에 사용한다. 자, 여기서 이제 압축 공기를 쓴다 했죠. 공기를 영어로 하면 에어죠. 에어. 그래서 에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크 에어 가우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4번을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에서요 산소 용기 취급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된 거. 산소 용기 밸브 조정기 등을 기름천으로 작동한다. 이 산소에서는 꼭 이 기름천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가번이 맞습니다. 용기 운반시 충족 조절한다. 맞죠? 밸브 개폐는 천천히 하고요. 누설은 비눗물로 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5번요. 200V용 아크 용접기 1차 입력이요. 15kVA일 때 휴조 용량은 몇 암페어가 적당하냐. 저 1차 입력이 이제 15kVA죠. 요것을 킬로볼트를 볼트암페어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를 3개 하고 볼트암페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200V니까 200V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트 지어진다 했죠. 동그라미 되어가지고 150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150 나누기 2를 하면은 775가 나오겠습니까? 네, 75 맞죠? 네, 그래서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용접법과 기계적 접합법을 비교했을 때 용접법의 장점이 아닌 겁니다. 장점이 아닌 거. 가번에 자극 공정이 단속되고 경제적이다. 맞죠? 기밀, 수밀, 유밀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재료가 절약되고重량이 가볍다. 맞습니다. 이염 효율이 낮다가 아니고 이거 높다죠. 그래서 답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요. 산소아세틸렌 가스 용접 장점이 아닌 겁니다. 네, 산소아세틸렌의 장점이 아닌 거요. 자, 가번요. 가열시 열량 조절이 쉽다. 네, 맞죠? 전원 설비가 없는 곳에서도 쉽게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피부 아크 용접보다 유해 강선 발생이 적죠. 맞습니다. 피부 아크 용접보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높다가 아니고 낮다가 되겠죠. 그래서 라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28번을 보겠습니다. 가변압식 가스 용접 토치에서 T1 능력에 대한 설명이 오는 것. 이 가변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프랑스식 이제 토치를 이야기하고요. 단위가 100번 단위죠. 100번. 한 100번은 100리터 per hour. 1시간에 아세틸렌을 100리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시간당 소비되는 아세틸렌의 가스량 이것이 바로 이제 가변압식. 독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변압식이라 하죠. 요거는 이제 1번, 2번 이렇게 해요. 그럼 1번은 1mm 철판을 할 수 있는 팁이 이제 1번이 되겠죠. 자, 29번을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의 모재의 두께가 8mm일 때요. 적합한 가스 용접봉의 지름은 이렇게 있는데요.
지름 D는 2분의 T 플러스 1 했죠. 그래서 두께가 8이죠. 2분의 8 플러스 1. 2분의 8이 4죠. 4 플러스 1이 하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5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이요. 피부아크 용접봉에서 탄소량을 적게 하는 이유는 했는데요. 이 탄소량이 적을수록 여기 클수록 용접도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적게 하는 것은 바로 가장 큰 것은 요거죠. 균열 방지를 위해서 탄소량을 적게 해줍니다. 31번요. 전류 조정이 용이하고 전류 조정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 부분이 없으며 가변 저항을 이용함으로써 원격한다. 이건 요거죠. 가변 저항이란 말하고 원격 조정. 이렇게 하면은 바로 가포화 리액터형. 이 정답 요거밖에 없어요. 자, 32번을 보겠습니다. 아세틸렌은 액체에 잘 용이하고요. 석유의 2배, 알코올의 6배, 아세톤에는 가장 많이 되죠. 25배가 용이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33번요. 직류아크 용접기에 대해서 맞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발전형과 정류형이 있다. 이것이 맞네요. 그죠? 발전형, 정류형. 이 발전형이 발전형에는 또 엔진형이 또 한 가지 있겠고요. 나머지는 반대죠. 구조가 이제 간단한 게 아니고 복잡하고, 요거는 이제 교류아크 용접기고요. 누설 자석에 의해서 한다. 이것도 이제 교류 쪽이고요. 이것도 교류 쪽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요. 직류아크 34번 보겠습니다. 용접봉의 피복 배합제 중 탈산제로 쓰이는 가장 적합한 것은 이 탈산제를 외우실 때요. 제가 탈산은 페로 실망 TR 이렇게 외우시라 했죠. 그래서 페로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망간, 티탄, 알루미늄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페로, 실리콘, 망간, 티탄 요걸 일단 먼저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망간이 나왔죠. 이제 요것에는 망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요. 절단 부위에 철분이나 용제의 가루 분말이죠. 하나에 이렇게 하고 압축 공기나 압축 질소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팁을 통해서 분출을 시켜서 그 산화열 또는 용제화학 반응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분말 절단. 분말 절단의 종류가 바로 이 철분 절단하고 용제 절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중 아크 용접에서 아크 쏠림 방지법이 하는 건 이 아크 쏠림은 직류에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교류 용접에 사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접지점을 2개로 한다. 요거는 이제 접지점 2개 하는 것도 맞죠? 그 다음에 아크 길이를 이제 짧은 길이를 사용한다. 맞고요. 직류를 한다. 이거는 아니죠. 직류 용접기가 아니고 교류 용접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37번 보죠. 앞접에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했는데요. 앞접이 아닌 겁니다. 스폿, 심, 프로젝션 요거는 이제 앞접이라요. 서머지드 아크 용접은 앞접이 아니고 융접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두께가 12.7mm일 때의 표준 대력은 12.7mm 같으면 약 2.4mm가 돼요. 표준 두께가. 그래서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가스 용접 작업에서 양호한 용접을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이래 됐습니다. 기름 녹등을 용접 전에 제거해서 결함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나번 모재 표면에 균일하게 가열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자, 가열의 흔적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틀린 것입니다. 40번을 보겠습니다. 탄소광에 니켈이나 크롬 등을 첨가하여 대기 중이나 수중 또는 산에 잘 견디는 내식성을 부여한 합금강을 이제 불수강한다. 크롬하고 니켈을 했고 이제 불수강, 스테인리스강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스테인리스강 되겠습니다. 자, 41번에요. 다음 중 구리어 용융점은 이제 몇 도냐? 약 한 1100도 정도 돼요. 그래서 1083도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요. 다음 중 철강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철강은 이제 탄소량이 제일 적은 것이 순철,
이제 중간 정도가 탄소강, 보통 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주철이라 했죠. 그래서 가번이 되겠습니다. 43번요. 경도가 큰 재료를 A1 편대점 이하로 일정 온도로 가열해서 인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열친한다. 자, 인성을 증가한다. 이 의미 되겠죠? 인성 증가. 요거는 이제 풀림은 말 그대로 응력제가 하는 것이고요. 불림은 표준화 균이라 하는 것이고요. 담금질은 경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공구강 강제로 고탄소강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공구강에서 고탄소, 이제 탄소량이 많을수록 강도하고 경도가 좋아져요. 그래서 가번에 보면은 경도와 내마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고탄소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45번요. 마그네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못된 겁니다. 1.74 이거는 맞고요. 알루미늄보다 우수하다. 맞죠? 면심 입방 격자이고 냉간 가공이 용이하다 했는데, 면심은 아니고 이것은 조밀 육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이 됩니다. 구상 흑연 주처로 첨가제로 사용한다. 자,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6번을 보겠습니다. 탄소화학 열처리 방법 중 표면 경화 열처리에 속하는 것은, 표면을 이제 경화한다. 표면을 이제 단단하게 해준다. 이런 말이겠죠. 이것이 바로 질합법이 되겠죠. 질합법이 바로 표면을 이제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열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47번요. 내열강의 원소로 많이 사용한 거, 열에 잘 견디는 원소요. 이것은 바로 크롬이죠. CR. 크롬이 내열강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48번요. 알루미늄의 약 10%까지의 마그네슘을 첨가한 합금으로 다른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에 비해서 내식 강도, 연신율이 우수한 거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하이드로날륨이 되겠습니다. 하이드로날륨. 49번요. 다음 중 탄소강에서 적열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원소 이렇게 했어요. 적열치성 방지의 원소가 바로 Mn, 망간이 되겠습니다. 50번요. 다음 중 용접 이별이 일정할 때 냉각 속도가 가장 느린 재료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스테인리스 강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도면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부분이라 했어요. 자, 여기 12-20더리라 해야 되겠어요. 12는 이제 구멍 수락했죠. 개수가 12개의 구멍을 뚫고요. 그 다음에 20더리라는 것은 구멍의 지름이죠. 지름 20mm 드릴로, 지름 20mm 드릴로 구멍을 12개를 뚫어라. 그리고 구멍의 이 간격은 50으로 하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요. 전체 길이가 660이다 했는데, 전체 길이를 지금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지 구멍 사이를 이야기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구멍에서 이 구멍까지는 11 곱하기 간격 50이죠. 그러면은 550, 요소까지는 550이죠. 550에다가 30, 30에서 60까지 하면은 610이 이제 전체 길이가 돼요. 구멍의 간격은 550이고 전체 철 길이는 610이 됩니다. 틀리고요. 구멍 지름이 20mm, 여기 맞겠죠? 여기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구멍의 숫자는 12개였고요. 그 다음에 피치가 바로 이 간격을 뜻해요. 그러니까 50mm가 되겠죠? 30이 아니고.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을 보겠습니다. 케이스에서요, 기계 제도에 관한 일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린 것은요, 여기서 가나 다는 맞아요. 맞는데 라번 보시면은 길이 치수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그 대상물의 측정을 3점 측정에 행하여 한다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3점 측정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3점 측정이 아니고 이제 마무리 치수라고 해요. 마무리 치수를 한다. 이렇게 해야 맞기 때문에 라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다음 구조용 아변강제 SS400에서요. 400이 나타내는 것은 했는데 이것은 최저 인장 강도 되겠죠. 자, 54번을 보겠습니다. 그림의 용접 도시 기호는 어떤 용접이냐? 요 이제 디귿자 거꾸로 했다 했죠. 제가 항상 요 기호가 바로 프로그 용접이죠. 프로그 용접이고 점용접 같으면 동그라미, 심용접은 뭐 이렇게 줄 끊는 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선들이 겹칠 경우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선은 뭐냐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문선이 되겠습니다. 수문선. 여기서 외형선이 있으면 외형선이 맞아요. 근데 외형선은 지금 여기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문선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도면에서 A하고 B, 요거죠. 요 부위는 어떤 단면도냐? 요런 단면도가 회전 도시 단면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57번을 보겠습니다. 그림의 화살표 표시로 봤을 때요. 좌측 면도로 했는데요. 자, 요것을 요쪽에서 봤을 때 모양인데요. 이건 책이 없으시면 지금 보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은 이 양쪽에 떨어져 있어서 조금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58번요. KS 배관 도시 기호에서요. 요 N자 같은 형태 있죠? N자 같은 형태는 뭐냐? 요건 체크 밸브가 되겠어요. 완전 밸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일반 밸브 같으면은 그냥 이런 거 나비형. 앵글 밸브는 거꾸로 됐네요. 이렇게 이런 것이 앵글 밸브가 되겠죠. 자, 59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제3각법 정투상도에서 가장 적당한 입체 도면은 요걸 보고 이제 상상력을 잘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앞에서 봤을 때고 이 우측에서 봤을 때는 네모는 보여요. 또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이제 모습을 찾아라 되는데요. 요것은 다분이 되겠습니다. 다분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을 보겠습니다. 치수기입이 네모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수 앞에 정사각형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올바른 거 되는데요. 자, 그 네모란 것이 바로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사각형을 일단 찾으시면 돼요. 요 정사각형 있고 정사각형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 앞에 요 20이 있죠. 20. 네모 다음에 20. 20이란 것은 이제 한 변, 가로 세로가 20mm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0mm다. 그래서 라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